요새 우리가 뭐 수술 전후에 뭐 항혈전제하고 항응고제를 지금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2021년도에 그 우리 심장내과 교수들 뭐열몇 분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이제 전문가 권고안입니다.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혈전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좀 특징을 보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피가 좀 많이 나죠. 이게 뭐 헤모리 스트로크나 라쿠나 임팍이나 그다음에 아무튼 또 이게 출혈이 되면 서양에 비해서 이제 헤모리 트랜스포메이션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GI 블리딩이나 이런 게 좀 많다 그래요. 많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뭐 서양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MI나 이런 게 사망률 1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인팍션 자체도 우리 헤모 스트로크는 높지만 또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이런 건 또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니까 이스케믹 이벤트나 이런 건 작고 아주 그 서양에 비해서 뭐 우리 심장의 데스나 이런 건 엄청 작죠. 또 스텐트 위에 혈전이 생기는 스텐트 로모스 이런 것도 좀 작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혈액 응고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양에 비해서 오히려 출혈이나 이런 게 더 문제가 많이 되지. 오히려 이제 뭐 막히는 거는 조금 덜 아주 좀 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수술 전후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을 이제 끊을 때 대부분 좀 우리 가행적으로 약을 끊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스케믹 이벤트가 생긴 데에서 관심이 좀 적고 또 치과나 이런 거 이제 발치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는 어디 이제 그 유럽 가이드라인에는 약을 그대로 사용해라. 스텐트 같은 거 이제 사용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 다 끊죠. 그리고 이제 백내장에 수술할 때도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는 약을 유지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대부분 다 끊더라고요. 대부분 다 끊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왜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쪽은 또 우리가 뭐냐면 이게 사이토크롬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제 이게 좀 많은데 왜냐면 이제 이게 하면 우리가 프라빅스 같은 약에 약발이 잘 안 받는다 이런 거죠. 아스피린 약발이 잘 안 받고 약발은 잘 안 받는데 이벤트는 이제 이스케믹 이벤트는 엄청 작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혹시 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유전자의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사이토크롬이라는 게 이제 간에서 약물로 대사될 때 2C19이 많은데 그 보면 되게 이제 한 개의 G가 A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게 둘 다 바뀌면 이제 호모자이거스고 하나 바뀌면 이제 헤테로자이거스인데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그 유전자 서열이 바뀌면 이 세 개가 하나의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그 코동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성질이 바뀌어서 이게 그 효소나 이런 데 이제 성질이 바뀌어서 이걸 우리가 폴리모피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보면 이 얘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2C19 중에 이제 그 스타 2하고 스타 3가 이제 변이가 문제되는데 이게는 이제 코돈 아마 몇 번째 크로모즘이 모르겠지만 거기에 5번째 엑손에 변이가 있는 걸 2라 그러고 3는 이제 네 번째 변이가 있는 걸 쓰리라 그러는데 요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아시아 쪽 특히 동아시아에서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약발이 안 받고 어떻게 보면 플라빅스 쓰고 있는 분 중에 한 40% 정도의 많게는 우리 저항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게 안 듣고 우리 아시아 쪽에 높은데 이스캠 이벤트는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그 이스트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해요. 패러독스. 왜냐면 이게 그 아무튼 좀 이게 유전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INR을 와파린 썼을 때 와파린 이제 문제가 그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블리딩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블리딩하고 스롬보드 이벤트를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하는 거 INR을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이제 조절을 유지했는데 우리나라 쪽은 약간 이쪽으로 이게 시프팅 돼 있어요. 시프팅 돼서 출혈 경향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INR을 유지할 때 조금 낮게 유지해요. 외국 가이드라고 우리가 뭐 밸브 같은 걸 넣으면 우리가 이제 마이트럴 밸브 같은 2.5에서 3.5 가이드라인이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한 2.0에서 3.0 정도 유지하고 아우트 밸브는 한 2 정도 유지하라 그러는데 그래도 한 1.8 조금 낮게 유지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시프팅 되기 때문에 그 출혈 경향이나 GI 블리 특히 이제 그 헤모리 스트로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INR이 적절하게 유지돼도 우리 헤모리 스트로크 빈도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아시아 쪽, 우리나라 쪽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요, 그죠? 우리가 요새 이제 그 노악하고 그 우리가 심방세동을 썼을 때 이제 와파린하고 썼을 때 그 와파린에 비해서 노악이 그 특히 이제 해봉의 스트로크를 엄청나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혈 경향이 크기 때문에 노악은 사실은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시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와판에 비해서 이는 이제 노악을 썼을 때 출혈이 엄청 줄죠. 줄고 이게 그 유럽보다도 아시아 쪽에서 더 베네피트가 커요. 그래서 아무튼 수술이나 시술은 우리가 이제 그 하게 되면 이게 그 혈전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그 우리 아스피린이나 그 코로나 디지를 쓰면 10년 안에 그 우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 10% 정도 있대요. 우리가 스텐트를 엮고 나면 10% 정도를 향후 10년 정도 그 1년 안에 향후 10% 정도가 이게 수술을 하고 우리가 사실 이제 샘플 그 하면서 이 심장에 스텐트나 이런 거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쓰시는 분이 점점 아마 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벤트가 이제 증가하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리바운드가 있죠. 약을 쓰다가 끊게 되면 그 리바운드가 주 이펙트고 그 우리가 또 그 본인이 그 스탠스 로보스라고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본인이 자유로 약을 끊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출혈 걱정 때문에 약을 끊는 거에 대한 리바운드 때문에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라는 자체가 뭐 살을 째고 배를 째면 이 피를 멈추려고 그 우리가 그 그 항응고 시스템이나 항혈전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겠죠. 우리가 그 심파이톤이나 스트레스나 이 스파즘이나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내가 수술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그 혈소판이나 광 시스템을 풀 액티베이션 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전 위험도 증가하고 또 수술 자체도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개 뭐 특히 이제 OS나 이런 수술 다음에 베드리든 시키면 이 혈류가 스타시스 와서 그 응고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되는 아무튼 우리가 그 혈전 위험성은 이게 위험성이 엄청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클롯이 만들어진 거는 크게 우리 시스템적으로 플로가 빠른 시스템이 있고 느린 시스템이죠. 플로 빠른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그 혈소판이 중요하고 혈소판이 중심이 돼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MI나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혈소판 이제 치료가 주가 되겠고요. 동맥이라든지 이제 그 자신방에 플로가 느려서 생기는 이런 경우는 스타시스에서 혈액 응고가 주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이전에 우리가 그 딥베인스 로보시스 엠볼리즘을 막으려고 아스피린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클로피드린이나 이런 거 막 두얼로 써보게 되는데 별로 와판에 비해서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수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PCI 건수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만나는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요새 뭐 이벤트 생겨 대학병으로 붕괴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응고 시스템의 와파린은 이게 사용이 줄고 있어요. 이게 뭐 정체돼 있고 대신에 이제 항응고제가 보험이 이제 이때 되면서 엄청 늘고 있죠. 이게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뭐 아무튼 아피사반하고 엔도사반 되게 엄청 늘고 이제 리시안하고 엘리키스는 사용량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는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게 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쓸 때는 아무튼 조화가 중요하죠. 적절하게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이면서 블리딩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고 둘 다 이렇게 균형이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걸 걱정을 많이 하죠. 내가 열어놨는데 피가 나면 어떡하지? 주로 이제 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빨을 뽑았는데 피가 나면 어떡하지? 이 백내장 수술하다 잘못해서 내가 안에 수중체나 다른 거 건드려서 피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되게 이제 치과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이런 약제를 뭘 쓰고 있습니까? 이런 건 이제 질문 사항이 되게 있죠. 그래서 며칠이면 끊으세요. 이제 이건 있지만 이 환자가 뭐 우리가 이스케믹 이벤트가 뭐 이런 게 왔고 그런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건 파악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요새 우리나라 그 의료 소송에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한 예를 보시면 60대 남자가 이제 그
인공관절 무릎 아마 수술을 하려고 입원했었는데 그 보니까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 전에 그 일주 전에 아스피린 처음에는 이제 아스피린만 먹고 있는지 아마 파악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끊으라고 이제 일주 끊고 왔죠. 왔는데 보니까 그 플라빅스를 먹고 있어요. 수술 전날 일까지 먹고 왔어요. 아침까지. 그래서 다시 일주를 연기를 했어요. 일주 연기하고 아스피린은 계속 끊고 또 플라빅스도 7일 이렇게 끊었어요. 끊고 그 이제 내과에 협진을 받는데 아마 이 환자가 스텐트를 넣는 모양입니다. 스텐트를 넣는데 그래서 이제 컨설트가 수술의 고위험 환자로 수술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설명하고 빨리 쓰라 다시 쓰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했어요. 수술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끊었어요. 4일 동안. 4일 뒤에 MI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실제 사례인 모양입니다. 이게 2000년도인가 그래서 이게 소송에 걸려서 아마 그 의사 일부분 책임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뭐 행사 구속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부분 책임이고 그래서 이 환자는 보면 아스피린이 그 수술 전에 2주, 수술 후에 4일 이렇게 이제 끊었고 그다음에 플라빅스는 7일 끊었고 4일, 11일 이렇게 끊었어요. 현재 가이드라인이라면 이제 뭐냐면 그 출혈 위험성이 좀 낮으면 그냥 아스피린은 계속 써라.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플라빅스도 이 7일이라고 보통 5일이죠. 5일. 5일 끊고 그다음에 그 출혈 큰 위험성이 없으면 그 3일 안에는 다시 써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좀 약이 끊은 기간이 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나 이런 데 이제 그 의뢰서를 쓰면 약 끊는 시간이 좀 가했습니다. 좀 약을 너무 많이 끊었군요. 그래서 좀 덜 끊었으면 어땠을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써주면 그 좀 요새 그 판사님들이 의료 행위에 많이 관여를 하니까 그래, 내가 보기에는 너가 잘못했네. 몇 프로 잘못했다. 아마 이런 그런 식으로 아마 판결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사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텐트나 이렇게 심장에 어떤 시술을 하면 왜 그 혈전이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생기냐 하면 이게 스텐트라는 거는 우리가 또 풍선한다는 건 혈관을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우리 혈관이나 이게 세 층으로 이제 재란 쪽 엔도셀륨이 있고 머슬층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 어드벤티아인데 그 엔도셀륨을 어떤 행위든지 풍선을 하든지 스텐트를 내면 망가뜨리죠. 이게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혈관 안에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온도 힐링이거든요. 온도 힐링이 이제 보면 이 스텐트에 탁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막 이 이물질도 있고 여기에 보면 찢어져 있겠죠. 이쪽에 밑으로. 요 또 우리가 엔도셀륨도 벗겨져 있고. 그럼 여기에 막 혈소판이 막 달라붙겠죠. 달라붙으면서 처음에는 항혈전인 게 많이 생겼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엔도셀륨이 시간 지나면 싹 이렇게 덮이죠. 근데 이게 그 쇳덩어리가 안 보이게 이게 덮여줘야 돼요. 덮이고 이게 노출인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콜라겐 같은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입하면서 이게 장치가 회복되는 과정은 똑같은데 요새 이제 약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요게 싫어요. 이 콜라겐이 쌓이는 게 우리가 많이 쌓이면 그걸 우리가 재협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이식에서 쓰는 시롤리무스라는 약제가 되게 발려요. 그래서 시롤리무스 약제를 발라서 요거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요새 이제 드러그 일루팅이라는 드러그라는 자체가 요거를 온도 힐링을 덜 생기게, 요게 덜 생겨서 재협착을 막아주는 약제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이제 엔도셀륨이 예쁘게 쌓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스텐트가 들어가면 그냥 하일리 스롬보제닉이고 특히 한 달 안에는 베리 하일리 스롬보제닉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며칠 안에 이게 끊으면 스텐트 스롬보이스가 이게 스텐트 스롬보이스라는 MI예요. 심근경색이거든. 심근경색이 20%. 첫 한 며칠은. 그리고 한 달 안에 돼도 5% 이상.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스텐트였고 한 달 안에 뭔가 하시려 하면 베리 수술의 하이리스크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른 이벤트도 아니고 심근경색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능적인 하지 마시라.
이머전스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좀 하지 마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상처가 사이즈가 적으면 덜 나죠. 사이즈가 적으면 덜 나기 때문에 요새 스텐트가 초기에 비해서 엄청 얇아지고 재질이 좋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이게 작아졌다는 소리는 혈관의 손상을 적게 주고 그 운드 힐링이 빨라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옛날에 그 사이퍼나 탁수스 이런 초창기 스텐트는 운드 힐링이 1년 지나도 안 돼요. 1년 지나도 안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여기에 그 약물이 붙어 있게 우리가 끔에 보면 이게 톡톡 튀는 거 말고 이 칠망에 붙이게 끔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폴리브라는 건데 그 폴리브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우리 사이프 스텐트는 네오 아세로스클레스이거든. 항상 혈관의 인프라메이션을 계속 조절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 예전에 아주 초창기 스텐트리던 사람 항우고제를 다시 많이 요새 쓰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장된 게 요게 녹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옵서블 스텐트를 했는데 다시 바이오 스텐트의 크기가 이 정도 커졌어요. 왜냐면 이게 그 플라스틱 그 힘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좀 이게 야재화되기 때문에 이게 두께가 다시 커졌어요. 그래서 혈관에 상처를 많이 주고 녹으면서 이게 균질하게 안 녹기 때문에 주 목적은 우리가 스텐트였고 약을 쓰지 맙시다 했는데 오히려 평생 더 써야 돼요. 지금 이 스카폴드 이 사이사이에 스로보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이리 제닉하게 돼서 요새 이제 이거 최근에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흡수되는 스텐트를 지금 안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운드 힐링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벤트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창기 시대는 여기 이제 그 상처가 회복되는 엔도셀리오제이션이 이렇게 그 조금 늦었고 대신 이제 그 스로보이스 리스크가 크지만 이제 이 세대는 작아지면서 운드 힐링이 좀 빨라져서 이게 엔도셀리오시 많아지죠. 그래도 여러 개 많이 겹쳐 있거나 이러면 시간이 지나서 운드 힐링이 이제 늦어져요. 이게 많이 겹쳐 있거나 복잡하게 이었거나 길게 이으면 이런 게 노출되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지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길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내과가 이제 자문을 하면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따집니다. 그리고 스텐트 스롬보에서 와도 MI 와도 RCA 쪽에 막히면 아이고 좀 고생해도 하시면 뭐 살릴 수 안 있겠다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중요한 부위 LAD, 프록스 LAD든지 메인에 스텐트가 이어서 만약 이벤트 왔다. 메인에 시술했는데 MI가 왔다. 대부분 사망이거든요. 프록스 LAD도 좀 리스크가 생기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컨설트를 하면 따집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 아까 그 처음에 이제 그 판결할 때 그 내과 의사도 그 시술 기록지를 가져와서 어느 부위에 이었고 어디에 이었고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스텐트리엄에 이제 약을 쓰죠. 약을 쓰면 약의 이벤트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스롬보시스 이벤트가 클 때가 중요해요. 한 달이 제일 중요해요. 한 달에는 그 어떤 약제를 써도 추리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추리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 약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스롬보시스 이벤트가 블리딩 이벤트가 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되게 추리를 잘하고 좀 되게 추리를 해도 조금 지날 때 되게 보면 힘들고 지하에 블리딩하는 것도 몇 개월 지나서 그때 이제 한 달 지나면 내가 그대로 약을 세게 쓰면 블리딩 이벤트가 조금 더 커져요. 그래서 추리는 되게 요쯤에 하죠. 요쯤에. 그래서 이제 약을 우리가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은 두알로 되게 이제 12개월 정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그 스텐트나 이런 재질이 좋아하기 때문에 운딜링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6개월에 이렇게 좀 이렇게 두 개 세게 쓰는 걸 끊고 단독으로 플라비스 단독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개월 한 달은 좀 너무 겁나니까 장개월까지 좀 이제 땡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왜냐면 이제 블리딩 이벤트를 줄이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요즘 스타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텐트였고 이제 우리 MI 오는 거는 아까 이제 뭐냐면 뭐 아까 그 하이프센티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스텐트가 탁 시술할 때 이벤트 중에 스텐트가 이렇게 벽에 딱 붙어져야 공간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뜬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말 어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이 공간이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초창기에 그 안에서 플로우나 이런 거 막 뱅글뱅글 돌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텐트를 완전히 못 붙이는 거. 완전히 못 붙이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 이 공간이 일부분 이렇게 딱딱해서 이렇게 예쁘게 딱 안 붙어요. 마루 포지션이 문제되고 이게 스텐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혈관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약물 반응반이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이게 혈관이 축 썩어 병이 들어서 축 처져 버려요. 이게 혈관이 커지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레이트 마르 포지션이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게 생기다. 그러면 뭐냐면 이 공간에 스텐트가 붕 떠가 있는 거예요. 엔도셀이 살이 덮여져 있는데 안 덮이고 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완전히 몸패졌거나 사이에 뭐 공간이 이게 떠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안에 요쪽에 핏덩어리가 이게 찰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환자를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환자를 만약에 이제 그 약 끊어버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MI가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 붙일 때 못 붙이든지 아무튼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공간이 떠버리면 이 안에 이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십 스텐트 아까 흡수된 스텐트는 이제 이게 녹을 때 균질하게 안 녹으니까 이 스카폴더 사이사이에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철근이 그냥 콘크리트가 녹아야 되는데 녹다 보면 사이사이 끊어져서 흔들흔들 하는 놈도 생겨요. 그래서 자극도 주고. 그래서 요새 이 흡수되는 스텐트 있는 사람은 더 항응 구조를 세게 써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가 초창기 스텐트는 워낙 그 폴리머의 독성이 세서 혈관을 막 썩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아세로스크를 옮기면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 같은 게 막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텐트를 엮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되게 이제 초창기에 뭐 이벤트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엮고 나면 이제 바로 챙기는 게 이제 어큐트라 그러고 한 달 안에 이제 서브 어큐트라 그러고 그 지나면 이제 레이트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생기는 팩터는 우리가 시술적인 팩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차트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뭐 할 때 들펴졌다든지 경기가 찢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칼슘이 있는 것 때문에 스텐트를 충분히 못 붙였다든지 이러면 이제 공간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스텐트가 많이 했다든지 좀 복잡하게 했다든지 스텐트가 시간 지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칼시피에이션이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환자 팩터는 환자가 운드힐링이 잘 안 되는 질환이 있잖아요. 뭐 DM이나 CRF, 그다음에 또 스롬보틱 이벤트 자체가 워낙 강렬한 거. 우리가 이제 어큐트 코론 신드롬 처음에 올 때 MI를 왔다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그런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된 질환이니까. 요런 질환. 그 다음에 EFX이 너무 낮아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진짜 순환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요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 스텐스 롬보이스가 잘 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이리스크라 그랬는데 이제 되게 한 달 아니죠. 5% 이상의 이제 MI가 오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우리 환자적인 팩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적인 팩터도 있죠. 뭐 아까 처음에 올 때 뭐 어큐트 코론이라든지 MI, 스로보틱 이벤트가 많았는지 그럼 약을 썼는데 이전에 스테노 스로보이스 리스크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 뭐 그런 환자는 원래 언더라잉하게 있는 게 센 사람이죠. 그 다음에 EF이 나타든지 그럼 CKD나 DM 이제 환자 자체로 이 운드 힐링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요런 환자적 팩터가 있을 거고 그럼 혈관 팩터가 아무튼 길게 있다든지 복잡하게 있다든지 오버래핑 했다든지 바이피케이션 복잡하게 뭐 해놨다든지 너무 작은 걸 해놨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경우에 이제 안쪽으로 팩터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위험성을 이제 평가할 때 요런 걸 우리가 차트라 이런 걸 봐서 카디올로지스트나 내과 의사분이 이제 이걸 파악을 했죠. 이 환자가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까? 이게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풍선만 하는 경우에는 대개 한 달이면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하이에서 이제 좀 떨어지죠. 한 달. 풍선만 이렇게 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고 이게 진짜 급한 수술이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데 풍선만 하고 한 달 뒤에 시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컨설트를 아마 받으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고 그냥 봐서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였다. 뭐 그러면 그냥 2주 있다가 하셔도 된다. 2주 지나면 리스크가 1에서 5%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줄죠. 근데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6개월을 보통 봐요. 6개월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조금 대부분 이런 위험 인자가 있죠. 있으면 이제 6개월 정도 얘가 지내야 하이 5% 위험성이 떨어져요. 6개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건 1년이죠. 1년 어떤 리스크 다 빼도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엔도셀린에서 리스크가 확 줄죠. 그래서 1% 이하로 줄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요 정도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는 인터미디어트니까 인터미디어트 정도는 지나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좀 심플했고
뭐 크게 위험자가 없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도 우리가 시술을 한 1에서 5% 정도의 그 MI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마 자문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간격을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대개 이제 스텐트 들어가면 한 달은 우리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늦출 수 있는 수술은 늦추세요. 얼마까지? 이게 너무 못 기다린다 그러면 한 달. 조금 기다릴 수 있으면 6개월. 더 기다릴 수 있으면 1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떤 위험이 있는지, 스텐트 같은 게 들어갔는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제 어떤 종류의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또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자체가 우리가 피가 덜 나는 수술은 우리가 뭐 좀 세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술이 덜 나는 수술인지 아니면 이게 블리딩 리스크가 너무 커요. 수술 자체가.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같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튼 이 환자가 스텐트를 넣었다. 그럼 이제 리스크가 하인지 아까 시간하고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보고 하인지를 이제 보고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술 자체가 위험성이 블리딩이 없는 수술인지 뭐 중간쯤 되는지 블리딩이 너무 하는 수술이다. 뭐 내시경으로 EMR을 살을 뜰 거다. 살을 뜨는데 폭 뜰 건데 당연히 블리딩 리스크가 폴리펙토미 사이즈 큰 걸 탁 떼낼 때 당연히 크죠. 휘플이나 캔서 수술할 건데 당연히 블리딩 리스크가 클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 합의로는 근데 아스피린은 그냥 씁시다.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씁시다. 계속 유지합시다 이거고. 그래서 피가 너무 난다. 너무 날 것 같다. 그러면 좀 끊읍시다. 이 정도 그냥 아스피린 그냥 유지합시다. 일반적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가 많이 날 경우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스텐트 지난 지 1년 정도 지났고 위험성이 좀 낮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성이 좀 크게 세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근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 합의문이에요. 플라비스는 한 5일, 티카글레라고 브릴란타는 5일 끄고 그다음에 에피엔트라고 일본에서 논약이 있거든요. 그런 거 쓰면 7일 정도 끊고 그리고 3일 안에는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3일 안에는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스피린은 바로 다시 씁시다. 수술 후에 그날 바로 씁시다. 왜냐면 약을 쓴다 해도 바로 이펙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아스피린 다시 씁시다. 혹시 이제 끊었던 경우도 아스피린은 수술 당일날 바로 씁시다. 늦어도 3일 안에는 다시 시작합시다. 크게 피가 문제가 좀 덜 될 경우에.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이게, 스텐스 로보이스가 한 1에서 5%나 5% 이상 될 것 같다. 그러면 수술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춥시다. 못 늦춰요.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은 그대로 쓰고, 이제 이게, 다 마찬가지 리스크가 좀 있어 아스피린은 그대로 쓰고, 수술하고, 원인도 좀 하시고, 뭐, 그리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이전에 뭐 우리 스타디 하면서 이제 아스피린을 수술하면서도 많이 써봤어요. 많이 써봤고 포이즈 2 트라이얼인데 써보니까 당연히 피가 많이 나죠. 피가 많이 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카디오발리 이벤트를 못 줄였어요. 근데 이제 하이 분석을 해보니까 스텐트를 연 사람은 도움이 돼요. 스텐트를 연 사람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하이 분석에 이 코로넬이 있고 이게 스텐트나 이런 걸 연 사람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 환자가 좀 이게 리스크가 좀 낮아서 그래도 내가 아스피린을 쓸까 말까 고민되는데 플라비스는 이제 되게 이제 우리 할 때 끊는 거고 아스피린 쓸까 말까 할 때 이전에 뭐 스텐트가 들어갔으면 조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대로 유지 쭉 하시는 게 어떨까. 피가 조금 더 나지만 피가 나면 안 되죠. 수술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쓰는 것도 이제 수술 직후에 아스피린은 이제 다시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피들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좀 많이 끊었다. 앞에도 5일 끊었고 많이 끊었다 싶으면
한 400ml 정도로 주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 이게 합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에 3일 정도 있으면 플라비스를 600ml, 600ml 너무 많이 준다. MI도 아닌데 600ml 로딩 도즈를 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환자 보니까 뭐 지금 수술 스텐트 연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3달 2된도 그럼 하이죠. 하이고 피가 넘어갈 것 같아. 피가 넘어가고 써야 되는데 피가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끊고 이런 경우에 이제 브리징이죠. 중간에 이제 약발이 없는 시기를 좀 줄이자. IV 제제를 좀 쓰자는 게 브리징인데 아까 뭐냐면 이게 하이 스텐트 스로보이스 리스크 있는 사람이 피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약을 끊었다가 중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약발이 너무 약해질 때 좀 써주자 하는 게 이제 브리징이죠. 우리가 와파린 쓰는 사람을 중간에 이제 쓰듯이. 근데 요건 아직 이제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는 게 아니고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러면 이제 쓸 수 있는데 근데 주격을 쓸 수 있는 약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보험이 안 될 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티로피반이라고 병원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쓰면 보험이 안 되면 이게 제법 비쌀 겁니다. 며칠 3일 쓰면 돈 100만 안 될까?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약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약제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입증받은 아직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스텐트를 엮고 이제 이게 할 사람이 이게 이머전시다. 뭐 이런 해야죠. 뭐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이머전시가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환자가 스텐트를 언제 이었는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보고 낮으면 이제 우리가 약을 아까 우리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끊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수술에 피가 너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은 요 경우만 이제 끊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인 경우만 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아까 이제 그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텐트 스로보이스 리스크가 커요. 그러면 수술이 좀 안전할 때까지 늦춥시다. 6개월, 1년, 뭐 너무 이제 아닐 것 같으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이제 늦추고 이제 수술을 합시다 하고 이게 이제 못 늦추는 수술이다. 그럼 이제 그 출혈 위험성을 봐서 이제 이게 좀 결정을 하시고요. 참 말은 일이 쉬운데 이게 내가 수술 들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도 피가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이 리스크가 크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과 쪽으로 보면 이제 그 간 떼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휘펄이죠 이게 휘펄 맞나? 두오데노 엔세팔로 파크라 휘펄 맞죠? 아마 이런 게 이제 하이고 그 헤모로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플레인 떼내고 이런 거 이제 웬만한 외과 수술은 아마 인터메디팅 같아요. 인터메디트. 혈관이 뭐 없는 별로 없는 허니야 이런 거 허니야 앞에 이런 거는 이제 이제 로우 리스크죠. 그럼 이제 비뇨기과 쪽은 대개 이제 우리가 그냥 바이옵시 하는 정도로 로우 리스크를 주는데 그 비뇨기과는 이게 조금 이게 단계를 높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혈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바이옵시나 뭐 수술 후에. 그래서 이게 좀 단계가 좀 높은 것더라고. 프로스테이트 바이옵시 자체는 이제 인터메디트고 뭐 아무튼 떼내고 뭐 이런 거 뭐 네프렉토미 뭐 프로스테이트액토미 이런 거 하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정형외과 쪽에 그 어깨 정도 수술하는 이런 거는 이제 인터메디트고 골반이나 힙 이런 건 이제 그나 아니면 트라우마로 펠빅 트라우마 이런 거는 이제 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시경의 바이옵시, 뭐 콜론 바이옵시는 로우 리스크고, 그다음에 이제 폴립 떼는 정도 이런 거는 이제 인터메디트고, EMR이나 그 베릭스 이런 거 지혈하는 게 이제 인터메디트고, EMR 뭐 이런 거는 이제 하이고죠. 뭐 그냥 우리 단순한 히스테렉토미는 중간이고, 뭐 캔서 수술이나 뭐 아주 사이즈가 큰 거, 뭐 이런 건 이제 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에 올리니까 아마 이거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제가 수술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이제 이게 내시경적인 지혜를 보면 그냥 바이옵시 하는 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 그대로 쓰라는 소리예요. 스텐트였으면 아스피린 플라비스 그대로 쓰고 바이옵시를 하시라고 내가 툴이죠. 빌리에리 스텐트 있는 건 이제 로우리 거고 폴립 떼내는 건 하이고 베릭스 하는 건 이제 이게 이제 아무튼 1에서 5%죠. 5% 이상 되는 거는 EMR이라든지 좀 사이즈가 2cm 이상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하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 웬만한 수술은 아마 되게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고, 뭐 허니아 수술이라든지,
콜레스텍토미가 요 로우로 들어가요. 콜레스텍토미 피 별로 안 나요. 콜레스텍토미 요 있고 아펜데렉토미 요 있고 그죠? 그다음에 관절경 하는 것들이 있고 본인 수술하는 건 되게 이쪽으로 보고 싶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힙플이라든지 그 헤파티리스 섹스라든지 펠비스에 이제 힙 쪽에 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TURB나 이게 전립선 떼내는 거라든지 캔서 있는 거라든지 시스텍토미는 있는 이런 하이 비뇨기과 쪽에 하이가 많더라고요. 비뇨기과 쪽에. 그래서 그 이제 치과 쪽도 보면 이제 우리가 피 나는 거 싫죠. 그래서 이 아무튼 이게 피가 많이 날 거, 적게 날 거, 뭐 이 심플한 거, 이 좀 염증이 있고 컴플렉스 같은 거, 그리고 뭐 근고안은 전부 약설화예요. 그 유럽 근고안이나 미국 근고안 따에서 이거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할 때는 사실 약설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출혈이잖아요. 피가 많이 나도 지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써라 이런 게 써라. 쓰고 뭐 아무튼 뭐 피가 많이 적게 나든 근고안은 그냥 약 그대로 쓰고 하시라. 이게 이제 근고안인데 이 치과에서 맨날 오면 자문선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썼다가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약제 쓰기를 권고합니다. 단 출혈이 걱정되시면 한번 끊어보세요. 끊으면 1% 정도 스텐스로비스 위험성이 있어서 심근경색이 올 수 있으니 설명하시고 주의하십시오. 섀도우를 만들었어요. 오면 콕 찍어서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안 끊고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주위에. 그래서 그래요. 그 현실과 이는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스롬보틱 이게 스텐트 현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 아스피린가 되게 이제 하이지만 이게 치과는 없어요. 치과는 약 끊어야 되는 거. 적어도 이제 아스피린까지 끊어야 되는 건 없다고 해. 없다고 해. 어떤 치과 시술에도.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프로스테이트 바이옵시나 이런 건 아까 중간쯤이지만 지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간 게 블리딩이 생기면 지혈이 어려워서 프로스테이트는 이게 조금 이게 인터미디에이트라도 좀 아스피린 끊는 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이제 이야기를 드시면 이제 우리 아무튼 항응고제 이게 되게 이제 4개 쓰고 4개 쓰는데 요새 이제 프라닥스는 좀 덜 쓰죠. 이게 와파린 요새 이제 정치됐고 이제 특히 이제 요새 엘리키스나 리시아나 자레토 포함해서 이게 이제 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 심방쉐도일 때 스트로크 이스케믹 스트로크 오느냐 우리가 차드스 바스 스코어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이게 C 하트 페일러 HS 차드스라고 그래. 앞에 저로 하이프텐전 나이가 75점 2점, 65점 1점, 당뇨 1점, 이전에 스트로크 왔다 2점, 그래 스트로크 오면 이제 2점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안자이라든지 이런 거 아시로스크레이트 1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죠. 그러니까 주로 저는 게 차도 봤어요. 되게 보면 점수의 그냥 퍼센트라고 되게 보시면 돼요. 2면 2%좀 넘는다. 3이면 3% 온다. 9면 한 9% 온다. 보통 이제 그렇게 랜덤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가 넘어가면 이제 항응고제를 이제 우리가 그 보험에서 기준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1만에 1점 정도면 이제 우리가 1이라도 2.1%니까 유럽은 이제 보험을 해주죠. 항응고제를. 근데 우리는 이제 2점 돼야 이제 보험을 해주죠. 대신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나이가 들거나 이제 혈압이 조절 안 되거나 크레아틴이 좀 높거나 푸어 LFT가 있다든지 이전에 스트로크 있다든지 그다음에 블리딩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잡수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가 많이 나겠죠. 그걸 헤즈 블레드 스코어라는데 이게 뭐 몇 개가 중복이 돼요. 아까 우리가 스롬보스 오는 사람이 또 혈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스롬보스도 많이 오지만 피도 많이 나고 그런 게 이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딥베인 스롬보시스나 뭐 이 스롬보시스 이벤트가 하이를 우리가 1년에 10%를 보는데 이게 이제 그 하이는 우리가 이제 로우는 이제 그 0이 2점, 0이 2점이고 그 바스 스코어가 이제 5점 이상, 5점 이상 되면 적어도 아까 5% 이상의 어떤 이벤트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이제 우리가 하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3개월 안에 어떤 스트로크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밸브도 보면 이제 루마틱 디지어 있으면 이게 몇십 배 더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스킨 많이 오고. 이제 밸브를 이제 간 거예요. 요새는 이제 밸브가
그 미케니컬 밸브가 두 개짜리가 이렇게 까딱까딱해요. 옛날에는 뭐 케이지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밸브 중에서는 이제 그 승모판이 이렇게 스롬보체직이에요. 더 심한 거는 트라이스 밸브에 뭐를 집어넣었다. 그건 하일리 베리아리스 플로가 내리기 때문에. 근데 아웃 밸브는 우리가 조금 그 INR도 낮게 유지하고 이 플로가 빨라서 약을 끊었을 때 그 이벤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옛날 밸브는 좀 스로모해요. 요새는 이제 이거 안 써요. 뭐 디스크 말고 안에 뭐 케이지 볼이 들어 있는 거 안 쓰고 되게 이제 바이랩트레스인데 이런 거가 이제 마이트럴 밸브에 있으면 이제 리스펙터가 있으면 아주 하이 리스크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전에 그 스트로크가 왔다든지 이런 거 있고 특히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스트로크가 없거나 리스펙터 없는 이제 마이트럴 밸브는 한 중간쯤 되고 아무튼 그 아우터 밸브에 이어놓은 거는 리스크가 좀 낮아요. 아우터 밸브에. 그 우리가 이제 아우터 밸브에 리스펙터 없으면 이게 아주 낮은 쪽이거든요. 아우터 밸브에 뭔가 할 때 약을 끊는 게 그 끊으라는 의사도 상당히 좀 부담이 덜 돼요. 아우터 밸브를 갈았는데 뭐 수술할 건데 약을 끊어도 좀 안심이 이벤트가 안심이 되지. 미케니컬 밸브도 하면 좀 생각이 달라요. 이 미케니컬 밸브, 트라이스 밸브에 뭐 집어했다. 그러면 더 걱정돼요. 뭔가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베너스 스로브 엠볼리즘도 최근에 어떤 게 이런 게 왔다든지 그 다음에 안티포스폴 안티바디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틴 C나 S 이런 게 이제 모질한다든지 이런 질환들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 무조건 와파린을 써야 되는 게 거든요. 스로브 많이 왔어.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하이 리스크고 그죠. 캔서인데 어떤 이런 게 경험이 있다 이는 하이고 캔서 자체는 스롬보제닉이에요. 우리가 캔서가 이게 스롬보제닉이고 액티브 캔서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어떤 포커스를 제거 원하는 수술 후라도 이 스롬보제닉이 항상 남아 있어요. 캔서 자체는. 그래서 아무튼 이 수술로 이런 뭐 알파 ERP 쓰시니까 보시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쓰는 약제가 비타민 K, 우리 2790 많이 들어봤죠. 2790 하고 그다음에 프로틴 CS도 이렇게 같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롬보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반대되는 작용도 뜨기 때문에 와파린을 우리가 쓸 때 초창기에는 오히려 스롬보제닉해져요. 우리가 와파린을 쓰면 먼저 떨어지는 게 우리가 스롬보시를 막는 프로틴 CS가 먼저 팩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초창기에는 스롬보제닉에서 해파린 이런 걸 처음에 쓸 때 시작할 때 좀 살짝 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와파린이고, 그럼 요 우리가 이제 인트리식 팩타 외에 팩타 10을 먹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자렐토라든지 엘리키스라든지 리시안하고 그 팩타 2 스롬본을 억제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비가트라 이게 요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하고 다비가트라는 조금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와파린을 보시면 와파린은 이게 그 피크가 되는 시간이 3일 이상 거예요. 3일에서 5일.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수술할 때 와파린을 끝나면 바로 줘야 돼. 바로 주면 이펙트가 원래 유절 도즈를 바로 주면 효과가 3일 뒤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쓰시고 피 나는 안 관계없이 그냥 바로 쓰시면 효과가 3일 뒤에. 그리고 이제 와파린은 이 비타민 K 주면 되잖아요. 불리는 거 비타민 K 주고 심하면 FFP 주거나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약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근데 그 노악은 작용 시간이 짧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면 바로 효과예요. 2시간 있다가 쓰면 피크, 먹으면 바로 효과, 안 먹으면 끝. 바로 끄면 하프라이프도 절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악을 쓰시는 분한테는 그 환자한테 티칭이죠. 약을 잘 먹어야 된다. 빼무는 순간 약발 없다. 그리고 약 먹으면 바로 효과다. 약도 좀 이게 전체로 와파린에 비해서 약하죠. 약한데 그래서 아무튼 먹으면 바로 효과. 그리고 이제 또 끊으면 바로 효과 없어지고 와파린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파린은 그냥 쭉 쓰다가 약을 끊었다가 시작을 빨리 해라는 소리고, 왜냐면 다시 약 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노악은 피가 나면 내가 피가 나면 쓰면 안 되지. 왜냐면 바로 약 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충분히 블리딩 좀 보고 피가 안 나는 상황에서 바로 쓰면 바로 효과가 2시간 안에 효과 나타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비타민 K를 이제 쓰시다가
자, 블리딩이 이제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유지하기는 사실 좀 어렵겠지만 그대로 쭉 쓰고요. 이게 쭉 쓰고 이제 스롬보 전역 이벤트가 많다. 그러면 좀 적으면 그냥 끊고 좀 보고 그냥 3일에서 5일 정도 끊고 수술하시고 그날 다시 쓰세요. 와파리 쓰세요. 이제 그렇게 아끼고 아까 막 그 마이트랄 밸브에 스텐트가 막 들어가 있고 유전에 상계로 안에 막 어떤 스롬보 이벤트가 왔다. 그 하이리다. 그러면 이제 그 약발이 없는 시간도 줄이자. 그걸 우리 하는 게 우리 브리징이죠, 브리징. 브리징이 보면 되게 이제 우리가 요새 IV 헤파린 쓰보다 로멀 헤파린을 쓰죠. 썼다가 쭉 쓰다가 저 수술 6시간 전에 아침에 그날 수술이면 수술 아침에 주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그 저녁에 들어갔고 아침에 한 6시간 정도 이벤트가 되잖아요. 아침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 로멀 헤파린 안 주고 수술 들어가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스위칭이죠, 스위칭. 그래서 이제 스위칭을 해야 되는 경우 요거 좀 파도 봤었고 어떤 4.5점 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케니컬 밸브를 이은 경우에 특히 마이트랄 밸브에 집어였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3개월 안에 성모판 뭐 아무튼 성모판 쪽이 중요하죠. 그럼 3개월 안에 스롬보이스 있고 아까 뭐 프로틴 CS 이런 게 이제 좀 그 많거나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 이런 환자는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보면 이제 INR 23 유지하는데 약을 끊으면 이게 없는데 요 약발이 없는 시기를 사이에 이제 와파를 쓰다가 수술 그날 당일 아침에 안 쓰고 끈다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하는 게 이제 그 스위치죠, 브릿지죠, 브릿지. 노악은 이제 이게 콩팥이 중요해요, 콩팥. 내가 얼마를 끊을까. 되게 이제 보면 노악은 끊으면 바로 약발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마이너 블리딩 별로 없는 수는 그냥 하루. 블리딩 좀 날 것 같다, 이틀.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콩팥이 나빠요. 콩팥이. 이게 왜냐면 이게 되게 다비가트란 찾는 거는 이제 콩팥으로 아주 많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그 리바로사바 이런 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아피사바 이런 거 보면 이제 콩팥으로 배출되는 게 좀 이것보다 덜해도 특히 이제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을 꼭 봐야 돼요. 크레아틴. 우리가 이제 약을 끊을 때 크레아틴이 높다. 그러면 4일 좀 더 오래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콩팥으로 상대적으로 덜 나가는 약제도 크레아틴이 높다. CKD다. 그러면 아이 좀 찝찝하네. 그럼 72시간. 웬만하면 이제 하루 이틀 72시간 조금 더 그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끊으세요.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유는 약이 다시 쓰면 바로 효과 나타나고 끊으면 한 12시간 정도 하루 정도면 이펙트가 없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피가 안 나는 시술 같으면 이게 조금 더 하루 정도 했다가 바로 또 하루 정도면 다시 쓰고 피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이틀 정도 끊고 이틀 뒤에 시작하고 단 내가 눈에 피가 나면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이는 내가 바로 쓰면 2시간 뒤에 효과가 피크에 도달한다. 자, 그걸 아시면 보고 와파리는 피하고 좀 크게 관계없이 초창에 써도 이게 효과가 적어도 3일이나 5일 뒤에 효과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비가트란 같은 거는 이게 조금 더 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틀이나 하루 끊는데 다비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으로 대표되는 게 많으니까 조금 더 크레아틴 높으면 4일, 조금 더 길게 이제 끊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쓰는 것도 블리딩이 들으면 하루 정도면 시작해 봅시다. 그 다음에 크면 이틀 정도는 이제 뭐 피가 안 나는 거 보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응고제는 피가 났을 때 이 안티도트가 너무 비싸요. 비싸고, 그 다음에 다비가트라는 이다주, 말이 어렵네. 요걸 우리가 있는데 이게 보통 한 4g 쓰거든요. 4g 쓰면 보험가가 220만 원. 한 번 탁 쓰면 220만 원. 22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험이 220만원이죠. 본인 부담이 얼마고? 너무 비싸죠. 이것도 참 그래요. 우리나라 보험 인디케이션 하는 게 정세가 있는 두개강 뇌출혈. 정세에 있는 두개강 뇌출혈이 뭐지? 뉴로지 데피스에 있는 뇌출혈인가?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5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쓰지 마라 소리죠. 쓰지 마라 소리. 근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이제 리시아나나 이런 것들 있죠. 리시아나나 엘리키스는 지금 안데세덴트라는 알파라는 게 있거든요. 국내에 아직 보험을 못 받았어요. 보험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 못 쓰죠. 그래도 노악은 조금 덜 걱정하시는 게 내가 이 약을 갖다가 안 쓰면 지금 블리딩에서 지금 바로 문제 되겠지만 약발은 12시간 정도 되면 절반 이상 없어진다.
하프라이프가 절반이 소진다. 하루쯤 되면 거의 효과가 없겠구나. 이틀 되면 완전히 약발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안심은 되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을 많이 주문해요. 오래 사시기라고. 그래서 옛날 이런 것들이 마늘, 은행, 인삼, 생강 이런 게 다 뭐냐면 옛날에 들어오고 나면 생강미고 마늘미고 인삼미고 한 게 이게 그 안티플레이트나 안티퀄리티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 건 문제는 없지만 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은 분말로 갈아서 숟가락째 퍼먹어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겠지. 우리가 출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왠지 약을 많이 드실 것 같은 분들은 좀 이런 거 수술 전에 이런 거 마늘, 은행, 인삼, 생강 갈아서 드세요 물어보시고 좀 끊는 게 일주 전에는 끊어주는 게 블리딩에 아마 수술할 때 좀 안심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메가3도 블리딩 좀 하거든요. 오메가3는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상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